커피숍 첫 만남. 둘이 편하게 웃어. 너무 딱딱하게 굳었잖아. 이쪽은 방선화, 내 고등학교 친구. 여기는 이동환, 우리 남편의 절친입니다. 내가 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이유는 서로 처지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한 것 같아서 추진했어요. 선아야, 뭐라고 말 좀 해. 아님 인사를 하던가. 안녕하세요. 방선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사실 제가 졸라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네? 무슨... 몇 해 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뵀습니다. 그때 보고 마음에 들어서 재수 씨를 졸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리만큼 선아 씨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 장고 끝에 부탁했습니다. 그 외 남편과 사별한 횟수가 꽤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간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봐도 전 기억이 잘... 너 기억 안 나? 김장 담궜다고 가져다 준 날 외근 왔다가 집에 일찍 온다고 동환 씨랑 왔잖아. 김장은 기억나는데 얼굴은 못 뵌 것 같은데? 잠깐 인사만 나누고 너는 바로 갔어. 그래서 더 기억이 없었을 거야. 나도 기억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물어와서 겨우 기억해냈어. 맞습니다. 그때부터 쭉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녀석도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만 하고 많은 정보를 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마른 제가 직접 우물을 파기로 했습니다. 둘이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단 한 번 봤는데 이렇게 재혼까지 오가게 될 줄? 제 친구 결혼을 일찍 했는데 남편 복이 그리 많지 않아서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사고로 죽었죠. 혼인신고 6개월 만에 남편이 죽어서 시댁에서도 제가 하라고 보내줬는데 여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니 내 친구 행복하게 해주셔야 해요? 저와 처지가 비슷하네요. 저도 아내가 아들을 낳고 얼마 안 되어서 죽고 혼자 키웠습니다. 주변에서 재혼하라는 말은 많이 했는데 재혼보단 아들 잘 키우고 싶은 욕심에 일에 매달려 살았죠. 올해 고등학생인 아들은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친구 통해서 아드님 사진으로 봤어요. 동아 씨 닮아서 잘생겼더라고요. 그렇지? 착하기는 얼마나 착한데. 여기서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전교 1등만 했다니까? 아유, 우리 딸이 좀 그렇게 공부를 하면 내가 뭐든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래도 네 딸도 공부 잘하잖아. 아이 없는 내 앞에서 아이 자랑하기야? 그런가? 에이, 미안. 아무튼 두 분 제발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난 바빠서 그만 일어나야겠다. 회사 가봐야 해. 차값은 주선자가 내고 가겠습니다. 아, 선아 씨, 돌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싫지 않다면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처럼 근사하고 멋진 말은 할 줄 모르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홀로 된 어머님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마 잘 대해주실 겁니다. 좋은 분이라는 거 친구에게도 친구 남편에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저에게 시간 좀 주세요. 저도 집에 있는 식구들과 이야기가 필요하거든요. 재혼한 남편과 저는 그렇게 소개받고 6개월을 더 보내고 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약속처럼 저에게 더없이 다정하게 말투와 배려심에 저도 모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과 30에 결혼해서 1년도 못 살고 헤어져 15년 동안 연애의 감정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재혼한 남편은 최대한 여자로서 저를 대해주려고 노력하였고 사랑의 감정이 이런 것인가 하는 설레임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재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번호를 알았다면서 매일 한 통씩 남편에 대한 이야기와 아들로서의 귀여운 고백이 자식이 없는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도 아이가 있다면 저렇게 귀엽고 싹싹한 모습으로 자라주었을까 상상하게 되면서 전처의 아들이었지만 벌써 제 아들이 된 양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시댁, 명절. 현철놈이야? 너 친정에서 뭘 배웠니?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가르쳐야 하니? 죄송합니다. 한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아니, 너 나이가 몇인데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이게 나물이니 곤죽이니.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시장 다녀오겠습니다. 됐다. 그리고 어디서 말대꾸를 하는 거야? 아무리 혼자 산 시간이 많다지만 그러는 거 아니다. 어머니, 뭐가 문제예요?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넌 왜 주방에 들어와? 네 마누라만 보이고 네 엄마 불편한 표정은 안 보이니? 아들도 소용없다니. 그리고 내가 며느리에게 교육 좀 시키고 있으니 나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늦게 결혼했다고 지금 어미 말도 안 들을 거니? 어서 주방에서 못 나가? 어서 나가세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엄마, 나 뭐 할까? 여기 분위기가 왜 이래? 넌 시댁에서도 실컷 할 건데 뭐하러 주방에 와? 네 올케 언니가 하면 된다. 현철 어미는 닭 삶고 생선은 고명까지 올려야 하니 준비 좀 하거라. 나물은 내가 할 테니 놔둬라. 네. 재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편한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한 것이 없나 찾는 사람처럼 제가 하는 모든 것에 시비고 불만이었습니다. 솔직히 시집살이라고 할 것도 없이 신혼에 끝난 결혼으로 시댁 분위기를 잘 모르긴 하지만 사사건건 시비 거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현철 어미야, 너희 말이다. 네. 혹시 아이 가질 생각이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면서 뭘 그렇게 새색식처럼 구는 거냐? 난 너희들이 아이 갖는 거 반대다. 아, 저희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 나이가 몇인데요. 혹시 그런 생각이었다면 접어라. 이미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또 아이가 생기면 키우기도 힘들고 먼저 있는 내 손자 힘들다. 요즘은 늦둥이도 보고 그런다고 하지만 난 반대다. 하나 있는 내 손주나 귀하게 잘 키워라.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다니요. 내가 간섭 좀 했다고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꾸냐? 저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잠자리까지 간섭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얼굴빛이 안 좋아. 어디 아파? 들어가 쉬세요. 괜찮아. 어제부터 명절 준비하느라 그런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가. 시댁 가야지. 우리 시댁 기독교라 제사 음식 안 차리잖아. 아침에만 가면 되는데 뭘. 엄마, 나 보내려고 해? 그러는 거 아니야. 결혼을 했으면 친정보다 시댁을 중시 여겨야 한다. 네가 이렇게 친정 드나드는 것도 다 내 욕 먹이는 거 모르겠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애야. 왜 그래? 언제는 안 그랬다고. 이제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나도 이제 늙어서 너희들 보는 것도 힘들다. 각자 알아서들 잘 사는 모습 좀 보여라. 현철아비야, 내 아가한테 말했다만 동생 볼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그런 생각 없어요. 웃고 넘길 일 아니야. 현철이 유학 중이긴 해도 아직 애다. 조그마한 신경의 변화가 생겨도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이니 더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며느리, 너 살림하는 거 나한테 좀 알려다오. 가계부는 작성하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살림이라니요? 어떻게 보면 너는 이번 결혼이 처음인데 친정에서 살다가 본격적으로 살림을 하는 것이니 신경 쓸 게 많을 거고 지출에 대한 것도 가늠이 안 설 테니까 내가 당분간 도움을 주려고 한다. 제가 잘할게요. 저도 일하고 있고 유학비로 잘 보내고 있으니 염려 마세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맞아요. 현철 엄마 생각보다 살림을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냐. 죽기 전에 단단하게 살림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그게 그렇게 너희들한테 불편하냐?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연로하시는데 이런 일까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동안이, 너 결혼한다더니 아주 마누라 편에 서서 어미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어미,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범이 잘못 말한 거예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도 너희 살림 규모를 알아야 내 손주를 지킬 거 아니냐. 너희들은 이제 둘이 살면 되지만 내 손주는 해외에서 호련단신 혼자 버티고 있는데 나라도 챙겨야지.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아유,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냐? 어머님이 그동안 현철이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거 아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유학 중에 대학까지 거기서 마치고 오도록 지원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말이 좀 심하네요? 아가씨도 이제 그만 오세요. 제가 있는데 예전처럼 너무 드나들면서 간섭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결혼 생활이 처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간섭들이 많은 건 좀 그렇네요. 당신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동주가 도와준 게 얼마인데 그래? 네가 들어오고 벌써부터 이렇게 시끄럽다. 이러니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거다. 내가 오늘은 피곤해서 이쯤에서 그만하자. 그리고 현철이 어미는 명절 끝내고 집에 와라. 김치 좀 담궈야겠다. 네. 나 물 좀 가져다 다오. 아,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네 마누라 내가 좀 교육시키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냐? 가르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어머니, 이럴 뿐 아니시잖아요. 왜 생트집이세요? 그래, 엄마, 왜 이러는 거야? 불편해 죽겠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친정에 너무 드나들지 마. 조카 봐준다고 해준 거 고맙다만 유학도 갔고 이제 갔으니 현철어미가 잘 키우겠지. 이제까지 내가 다 해왔는데 뭐가 문제라고 그래? 네 아이들이나 신경 써. 그리고 여기 너무 자주 오지 마. 그것도 간섭이다. 엄마 진짜 이상하다. 내가 언니여도 화났겠네. 엄마 지금 너무 억지야. 아유 시끄럽다. 난 좀 쉬어야겠다. 내일 아침 명절 지내고 현철이 아범도 네 마누라랑 처가 인사 가고 집에는 오지 마라. 김치 담글 때도 현철 어미만 보내고. 친정 3개월 후. 같이 들어가? 장모님 못 뵌 지 오래인데? 아니야. 바래다 줘서 고마워.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요즘 엄마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원래 사람 좋아하고 힘든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분이신데 당신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미안해. 내가 마땅치 않으시나 보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나도 힘들다. 어머님 갈수록 더 하시잖아. 아니야. 당신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저러셔? 아무리 내가 시집에 대해 아는 게 없다지만 사사건건 간섭이시잖아. 나도 요즘 같아서 너무 피곤해. 그리고 불안해. 어머님이 부르시면 또 뭘 잘못했나 싶어서. 나라도 장모님께 점수 좀 따야겠다. 같이 들어가자. 아니야. 나도 편하게 엄마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 엄마, 저 왔어요. 어머, 네가 웬일이니? 무슨 일이 있어? 엄마는 딸이 엄마 집에도 못 와? 명절 때 왔으면 됐지. 또 오니까 그러지. 그럼 나 다시 가? 엄마 진짜 서운하게 왜 그래? 반가워서 그러지. 이서방은 안 왔니? 그렇지 않아도 바래다 줬는데 내가 가라고 했어. 그럼 들어오라고 하지. 우리 귀한 사위 얼굴 좀 보게. 요즘 내가 너 시집 보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가 이렇게 시끄래? 현관문은 왜 안 닫았어? 선영이, 네가 웬일이야? 우리 시어머님이 한우갈비 2개 들어왔다고 엄마 가져다 드리려고 해서 왔어. 아이고, 매번 사부인은 뭘 이렇게 보낸다니. 잘 먹겠다고 말씀드려라. 시어머니는 이런 거지? 잘 위해주고 잘 보듬어주고. 무슨 소리야? 언니 시어머니는 안 그래?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랑 싸워? 정말 그러는 거냐? 너 요새 이상하긴 해. 뭔데? 아니야. 잘해주셔.
시댁 분위기 익히느라 그러지 나도 괜찮아. 그런 사람이 저번 명절 때는 얼굴이 죽상이었어? 솔직히 말해봐. 언니, 무슨 일 있지? 어머님이 조금 유별나게 구시네. 어떻게 유별나게 구는데 시집살이 막 시키는 거야? 그래, 솔직히 말해봐. 너 이제 시집간 새색시랑 같은 건데 말 못할 게 뭐 있어? 저는 그동안 시어머님이 저에게 한 일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어? 요즘은 며느리 눈치를 보는 세상인데 왜 그래? 그리고 그걸 그냥 참고 살았던 거야? 언니가 20대 새색시도 아니고 못할 말이 뭐가 있어? 그래도 사부인이 시댁 가풍 가르친다고 그런 것도 있고 손주가 하나라서 걱정이 되니까 그러겠지. 그래도 네가 잘해야 한다. 원래 자기 자식 생기면 아무래도 전처 자식을 격지게 대할 수 있으니 염려스러워서 그랬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살림살이까지 간섭을 하니 내 입장에서 좀 그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더 그러시는 것 같아 이해는 가는데 나도 사람이라 서운하긴 하네. 거실 남편 생일. 우리 아들 생일에 너희들에게 엄마가 미안할 소리를 해야겠다. 우선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한다. 무슨 일 있어요? 근데 현철이 어미는 왜 안 불렀어요? 일부러 부르지 않았다. 너희들에게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무슨 일인데 그래요? 요즘 엄마 까칠해서 무서워. 엄마가 속이 좁아서 그런 이해해주고 앞으로 하는 이야기 잘 새겨들어라. 엄마, 위암 말기다.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는구나.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왜 이야기하지 않았어? 농담이지? 왜 우릴 부르대로 만들어? 진짜야, 엄마? 아유, 시끄러. 너희들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숨겼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미 내가 숨길 만큼 숨겼는데 더는 힘들어서 말한다. 어느 병원에 갔어요? 다른 병원에 다시 가봐요. 요즘 의사들도 오진이 많다고 그랬어요. 엄마 이렇게 식사 잘하시고 사냥도 잘하시는데 위암이라니 말도 안 돼요. 빨리 병원부터 다시 가봐요. 지금 차 시동 걸까? 호들갑 떨지 마라. 병원 3군데 이상 가봤고 모두 같은 진단을 받았다. 더는 병원 안 간다. 엄마는 왜 항상 우리 모르게 해? 알아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러지 이거사. 그리고 울지 마. 지금 엄마가 죽었니? 나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실컷 울 텐데 뭘 그렇게 서럽게 우냐? 엄마, 이게 지금 농담처럼 할 이야기야? 엄마가 암이라는데? 그것도 말기라는데 편한 마음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럼 현철이 어미는 더욱 알아지요. 제가 전화해서 부를게요. 아서라. 이제 제가에서 온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암 걸렸으니 수발 들라고 할 셈이냐? 어머니, 그래도 알 건 알아야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으니 너희들도 따라주길 바란다. 뭔데? 뭐든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현철 아범아, 내가 현철 어미한테 서운하게 행동하면 네가 잘 감싸줘야 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갓 시집온 며느리 나도 예쁘다만 너무 정들면 나 죽을 때 힘들 것 같아 미리 정때는 연습했다. 엄마가 왜 언니랑 정을 때? 둘 다 힘들게 결혼할 사람들인데 조금이라도 시간 남을 때 잘해줘야지. 어설프게 정들면 정떼기가 더 힘들다고 하더라.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저 따라와. 현철엄이 결혼해서 1년도 안 돼서 지 남편 죽은 거 봤는데 15년 만에 제가 한 집에서 정 줬는데 또 다시 죽음을 경험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니? 그러니 미리 정 떼는 게 좋은 일 같아 못되게 굴었다. 내가 보기에 현철엄이 현철이 잘 키울 것 같더라. 둘이 연락도 자주 하는 걸 보니 이제 할미가 손을 놓아도 될 것 같아. 아마 하늘에서 네 아버지도 그러려고 부른 것 같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빠가 부르긴 왜 불러?
그럴수록 더 붙잡아야지. 사람은 다 때가 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며느라가가 불쌍해. 첫 결혼에 좋지 않은 경험에서 두 번째 경험까지 힘들게 생겼으니 어쩌면 좋다니. 에휴, 그리고 너희들 통장 하나씩 받아라. 너희들에게 미리 나눈 유산이다. 엄마, 이 돈이면 수술하고 재활까지 할 수 있어. 나 이 돈 못 받아. 이 돈으로 수술하자. 응? 그래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지 이깟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술이 안 될 만큼 진행이 됐다. 더 이상 애쓰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 늙은이들은 암 속도도 느리다고 한다. 그러니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나를 평소처럼 대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돈은 네 아버지가 주신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집은 내가 죽거든 알아서 분배해서 가져라.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앞으로 안 와. 그거 잘 됐구나. 그렇지 않아도 네가 와서 매일 귀찮게 굴면 어쩌나 했는데 안 온다니 좋구나. 엄마, 진짜 이럴 거예요? 나 그리 많은 시간 남은 사람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해줄 만큼 나도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 새 식구가 된 며느라가에게는 한없이 미안하기만 하구나. 함께 좋은 구경 못하고 집에서 죽음의 쉰내만 풍기며 지낼 텐데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다. 동안 너 애쓰면서 어미한테 자주 올 필요 없다. 그냥 둘이 재미있게 잘 살아. 나중에 나 죽고 없으면 그때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다고 알려주고 대신 사과 좀 해다오. 어머니, 그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래요.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주는 어머니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 제발 병원 다시 한번 가요. 네? 애쓸 거 없다니까 그런다. 너희들 이렇게 어미 귀찮게 할 거면 두 번 다시는 오지 마라. 나 혼자 조용히 지내다 죽으련다. 병원 장례식장. 엄마 왔어? 아,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불렀어. 아이고, 갑자기 어쩐 일이다니. 그렇게 정정하시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이서방, 얼마나 상심이 크나. 장모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아, 당연히 와야지 뭔 소리야.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나? 아닙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예, 선아야, 저기 상 좀 치워라.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6개월 만에 접한 비보로 저 역시 힘들었습니다. 시누이는 거의 실신하였고 남편 역시 몸만 바쁘지 정신을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정리하는 건 저 혼자였는데 친정엄마가 와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긴 하지만 애틋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서운한 감정을 생각하니 그저 하나의 의식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 때문일까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외할머니까지 도와주시고 감사해요. 넌 공부하면 되는데 왜 굳이 왔어? 당연히 와야죠. 나한테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데.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다 큰 손주가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서. 엄마는 괜찮아요? 재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일까지 생겨서. 그래도 저렇게 상심에 빠져 있는 아빠랑 고모 대신에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덕분에 아들을 봐서 좋은데? 우리 현철이가 나한테 엄마라고 바로 불러줘서 사실 고맙게 생각해.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엄마라고 옆에서 일도 도와주고 엄마 마음도 알아줘서 고맙다. 난
태어나서부터 아빠랑 고모, 할머니 손에서 커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어요. 물론 다들 저를 위해 고생하신 거 잘 아는데 그래도 내심 친구들이 엄마 자랑하면 정말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엄마가 있어서 유학하는 친구들에게 얼마나 자랑하는 줄 아세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아, 정말? 유학 중에 힘든 거 없어? 거긴 인종차별 같은 거 없어?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여기도 좋은 학교에서 잘 다니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우리 곁에 있으면 엄마는 정말 좋을 것 같아. 저는 교수가 꿈이에요. 대학원까지 마치면 바로 돌아올 거예요. 그때는 엄마, 아빠 곁에 평생 있을 거예요. 아, 장가는 안 가고 엄마랑 살 거야? 모시고 살죠. 아이고, 고마운데 엄마는 거보입니다요. 모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일도 안 하고 수다야? 외할머니, 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휴, 누굴 닮아 이렇게 착할꼬.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딸 못지않게 좋으니 네 엄마가 좋겠다. 외할머니는 아니세요? 난 다 예쁨 받고 싶은데요. 아유, 왜 아니야. 할미라고 부르기 낯설 텐데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는데 할미는 너무 행복하지. 정신없던 장례의식을 치르고 새벽이 되니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태 식사도 못하고 있는 남편과 시누이의 앞에 식사를 챙겼습니다. 차려줘서 고마운데 언니. 저 입맛이 없어요. 아가씨, 그래도 드셔야 해요.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당신도 좀 드세요. 엄마는 저렇게 차가운 곳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먹어? 어머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 좋아하시겠어요? 오히려 더 속상해 하실 거예요. 그래요. 할머니 또 한 번 슬프게 하면 아빠랑 고모는 정말 나쁜 거예요. 언니, 우리 엄마 원망을 많이 하고 있죠? 엄마가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네, 서운한 건 사실인데 이렇게 일찍 가실 줄은 몰랐어요. 아직 다 못 해드렸는데. 언니, 이렇게 고생하는 거 엄마가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 나중에 설명할게요. 뭘 말이에요? 뭘 설명한다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오빠, 우리 밥 먹자. 먹고 힘내서 마지막까지 엄마를 힘들게 해드릴 수 없잖아. 응? 그러자 엄마는 언제나 우리가 밥을 잘 안 먹는다고 속상해 하셨지? 우리 먹고 힘내자. 그래요. 저도 장례식 끝나고 바로 가야 하는데 이런 모습만 보고 간다면 저 너무 슬퍼요. 그리고 엄마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맞이하고 있는데 아빠랑 고모가 힘을 내야죠. 우리 아들 진짜 어른스럽네. 우리 현철이 잔소리 듣기 싫어서 잘 먹어야겠네. 알았으니까 너도 이제 좀 자. 그래. 네가 잘 자야 우리도 안심하고 쉴 수 있어. 아빠가 오늘까지 힘들었는데 이젠 기운 내마. 잘 생각하셨어요? 시어머니 방, 장례 후. 언니, 엄마 방에 잠깐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요? 어차피 유품 정리는 직계 가족이 한다고 들었어요. 아가씨가 알아서 하세요. 아무리 봐도 제 물건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놔두세요. 그이가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와주세요. 부탁할게요. 저는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시어머니가 머문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솔직히 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재혼 후 한 번도 저에게 고운 말을 보낸 적이 없는 고부 사이였기에 더욱 싫었습니다. 그런 저를 달래듯 시누이가 부탁한 탓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장롱 속 물건들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물건이 아닌 게 맞죠? 이 메모지 보세요. 아가씨, 이게 다 뭐예요? 엄마가 언니한테 주신 마지막 선물들이네요.
엄마가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언니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물건들 받을 수 없어요. 다 언니 이름으로 된 메모지들 보이시죠? 엄마가 그동안 유독 언니한테만 힘들게 했던 게 엄마가 암 말기여서 그랬어요. 오빠랑 재혼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그걸 표현하고 살갑게 굴면 나중에 당신 저승 갈 때 발길 안 떨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미안해도 못되게 굴었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왜 숨기셨어요? 언니한테 비밀로 엄마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오빠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도 저도 엄마가 화를 낼 때면 뭐라 할 수 없었던 게 그 이유였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장롱 속에는 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는데 모두 저에게 줄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사주고 싶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모아 당신의 유품들은 가방에 담아 보관하시고 제 물건들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저는 죄인이 되는 기분으로 한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시누이가 편지를 주었습니다. 고마운 우리 며느라가 보아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죽고 없을 것이고 내 선물을 보았을 거라 생각한다. 그동안 너에게 모질게 대한 것은 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 생전에 이런 표현을 자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야 보니 후회가 되는구나.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너를 힘들게 하였다. 다시 한번 내 며느리가 되고 내 아들의 아내에 유학간 내 손자의 엄마가 되어줘서 고맙다. 내가 말기라는 소리를 네가 집에 오고 나서 알게 되었다. 나도 혼란스러웠고 우리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며 너에게 알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이제 막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너에게까지 그 어떤 안 좋은 기억도 남기고 싶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결국 너를 또 한 번 아프게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가. 내 먼저 하늘에 가서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어리석은 나를 용서해 다오. 그리고 우리 아들 멋 모를 때 결혼해서 이혼한 상처가 깊어 힘들어 했는데 너를 만나 웃는 모습을 보니 무거웠던 마음이 가볍더구나. 이 선물은 그동안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들로 내 취향대로 고른 것이다. 최근에 샀지만 혹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바꾸고 싶으면 가방에 영수증 남겼으니 마음대로 하렴. 이제야 보니 살았을 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잘 부탁한다. 이런 말을 했다면 좋았을걸. 늙은이의 짧은 판단에 울지 않았으면 한다. 아가,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평생 좋은 일들로만 생을 살다 오거라. 너 오는 날 내가 웃으면서 제일 먼저 반기마. 어머님, 어머님, 죄송해요. 아, 언니가 왜 미안해요? 우리가 미안해요. 엄마가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평생 생각지 않고 살아가길 바랬대요. 엄마의 속 좁은 마음 이해해줘요? 아니에요. 제가 다 잘못한 거예요. 다 저의 잘못이에요. 그런 건 줄도 모르고 그저 날 미워하고 곡해하신 모습만 서운해서 제가 멍청한 년이에요. 어머님 편찮으시다고 할 때도 그저 넘겼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다 제가 잘못한 일이고 제가 다 못나서 이런 일 겪게 만든 거예요.
어머님! 언니가 왜요? 언니, 진짜 고생하셨어요. 아가씨,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좀 더 잘 챙겨드렸다면 이렇게 후회되지 않았을 것을. 제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도 언니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아, 더 살갑게 굴고 싶었는데 그러면 정이 들어 못 떠나갈까 봐 그러셨대요. 그러니 우리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시댁 첫 기일. 언니, 저희 왔어요. 맛있는 냄새. 아가씨 왔어요? 어머, 고모부랑 조카들도 다 왔네요. 그럼요. 우리 엄마 첫 기일인데 다 와야죠. 저 뭐 할 거 없어요? 전이라도 부칠까요? 그건 내가 하고 있다. 네 올케 언니 무서워. 아, 매제 왔어? 우리 조카들도 왔네. 외삼촌이 바쁘다. 아이고, 오빠는 우리 그이랑 술이나 한잔해요. 그렇지 않아도 오빠랑 술 한잔 하겠다고 양주까지 챙겨왔단 말이야. 아, 그래? 아, 그럼 나 이제 주방에서 나가도 되는 거야? 마마님, 저 나가봐도 될까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너무 부려먹었죠? 미안해요. 언니랑 오빠 사이가 왜 이렇게 좋아? 질투나게? 아가씨는 안 그래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부러웠는 줄 알아요? 우리 엄마 첫길 이렇게 가족들이 많아서 좋겠다. 아휴, 그러게요. 제가 더 잘했으면. 아유, 또 울어요? 울지 마요. 우리 안 울기로 했잖아. 이제 와 보니 우리 언니 수도꼭지야. 안 울어요. 그냥 울컥해서 그렇지. 우리 엄마가 해준 원앙 금침 잘 덮고 있어요? 아,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마치 황후가 된 기분이에요. 원한 금침에 말 그대로 금실자수가 되어서 우리 아들 장가가면 다듬어서 다시 물려줄 거예요. 현철이한테요? 아직 애인데요? 벌써 그런 생각을. 당연하죠.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다 물려줄 거예요. 그러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아가씨, 시간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비록 6개월이었지만 저한테는 60년 동안 사랑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오늘도 어머님 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에 와서야 처음으로 어머님 생신상을 차려드린 기분처럼 가슴이 벅차고 좋아요. 우리 언니 진짜 착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아가씨가 울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의 첫 기일은 그 어느 것보다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렀습니다. 시어머님이 사주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역시 그동안 숨긴 사연에 대해 미안해하며 더욱 저를 위해 주었습니다. 이 따뜻한 가족을 만날 수 있어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사상 차리느라 고생했어. 동주, 너도 고생했다.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래? 내가 좀 이따 가라고 한 이유는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런다. 무슨 말? 진지한 표정을 보니 집에 가고 싶은데? 엄마가 마지막 유품인 이 집이 남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 하자는 대로 따라하마. 난 오빠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우리 여기서 나고 자라면서 많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 오빠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럼 오빠랑 네 올케 언니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따라주겠니? 뭔데? 아, 당신이 대신 말해요. 아가씨, 이 집 우리가 살려고요.
어머님과의 추억이 많은 집이고 저 역시 여길 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그 차액을 나눌까 해요. 서로 섭섭하지 않게 균등하게 나눠서 저희는 이 집을 좀 더 수리해서 평생 살고 싶어요. 이 집에서 산다고요? 네, 전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오래오래 살면서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우리 며느리에게 말해줄 거예요. 이곳은 그 어떤 곳보다 귀하고 귀한 공간이라고요. 언니, 고마워요. 그렇지 않아도 이 집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언니가 이 집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다니 고마워요. 울지 마요. 저보고 수도꼭지라고 하더니 아가씨는 저보다 더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너한테 나눠줄 테니 그렇게 하자. 그리고 네 올케 언니가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와 함께 하자고 하더라. 맞아요. 자주 자주 놀러와서 저랑 놀아요. 그리고 어머님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어머님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걸 좋아하고 뭘 하고 싶었는지 다 알려주세요. 저 그대로 다 할 거예요. 어머님과 함께 하듯이. 시댁, 현재. 엄마, 제가 말씀드린 소연이에요. 소연아, 우리 엄마 정말 곱지? 네, 정말 고우세요. 웃는 모습이 현철이랑 닮았어요. 정말요? 우리 아들과 닮았다니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이네요. 우리 아들보다 한 살이 더 많다고요? 남자는 여자보다 어린데 더 어리게 느껴지겠네요. 아니에요. 솔직히 저보다 더 어른스러워서 꼰대 같아서 미워요. 어? 우리 아들이 영감처럼 굴어요? 아들, 너 왜 누나한테 어느 흉내를 내는 거야? 엄마, 소연이 은근히 애기야. 짜고 매운 것도 못 먹고 잘 때 악몽 꾸고 운대요. 야, 그런 걸 왜 말씀드려? 둘이 아웅다웅 하는 게 꼭 남매 같네. 엄마도 잘 때 악몽 꾸면 울어. 아빠가 달래준다고. 진짜요? 우리 엄마도 애기네? 둘 다 유학해서 만났다고 해서 저녁을 서양식으로 만들었는데 맛있을지 모르겠다. 뭐 만들었는데요? 스테이크랑 크림 파스타, 샐러드에 와인 준비했다. 어머니, 연어 레스토랑 저리 가라는 메뉴인데요? 다 소연이가 좋아하는 것들만 있네. 그래? 다행이구나. 그럼 밥 먹으러 갈까? 아빠는? 오늘 회사 회식으로 늦는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대신 너희들한테 줄 선물이 있어. 선물? 그럼 나 그거 받고 밥 먹을래. 괜찮지? 그럼 난 상관없어. 갈 때 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미리 주게 되네. 아, 이거 받아라. 엄마, 이거 커플 팔찌잖아. 어머,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골드예요. 근데 소연이랑 나랑 왜 보석이 달라? 너희들 탄생석으로 만들었어. 마음에 드니? 그래서 며칠 전에 생일 물었구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소연 양은 어때요? 너무 예뻐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간직할게요. 평생? 평생 간직한다면 내 며느리가 되어야 하는데? 저 며느리로 마음에 안 드세요? 나야 너무 좋죠. 뭐야, 아들 모르게 벌써 둘이 고부 관계 만들 거야? 아들, 네가 싫다 해도 난 소연 양 며느리로 합격이다. 앞으로 아들이 소연 양한테 못하면 엄마 화낸다? 우와, 우리 엄마가 며느리 때문에 화를 낸다고? 할머니 들으셨죠? 이 귀한 손주가 손주 며느리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게 생겼어요.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오고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외로울까봐 대학을 마치자마자 돌아와서 입대를 하고 여기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남편도
이제는 편한 마음이 되어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우이 역시 자식들 모두 출가를 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집에 들려 놀다 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탓에 초반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과오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것이 시어머니가 생활하셨던 이 공간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